자,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주간 핫이슈 세 번째 방송. 주간 핫이슈 부분들을 코멘트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속보창으로 주 후반에 관련된 얘기 부분들을 잠깐 언급을 좀 드렸긴 합니다. 목요일인가 아침 브리핑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12월 달부터 계속 카드 돌려막기라고 해야 될까요?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단기 예산안의 합의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미국 예산안이 연장이 좀 됐었죠. 작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공화당하고 민주당과 합의 부분들 진행했고, 첫 번째는 트럼프가 공화당을 약간 왕따를 시키고 예산안을 민주당하고 통과를 시켜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시간텀을 벌었다는 얘기를 작년 3분기 때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응급처치, 응급땜빵만 계속 하면서 예산안 부분들을 연장을 좀 했었고, 이번에 또 연장 타이밍이 됐는데, 주 후반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죠. 아침 브리핑에서. 약간 뭡니까, 트럼프가 약간 실수를 한 부분이 없잖아 좀 있어요. 여기에서 서로 인종차별적인 발언 부분들을 민주당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민종차별적인 언급 부분들을 하면서 이 일이 좀 불거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로 더 이렇게 협상 부분들 진행하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법률, 제도 이런 부분 하나하나씩 넣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안에 나오기 이번 처리되기 전에는 민주당이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을 6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트럼프가 이를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보시면 이 트럼프 같은 경우 여기에 또 인종차별적인 얘기 부분들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정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죠.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산안이 일단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연방정부 폐쇄. 뭔가 불안해요. 지금 지수 자체도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번에 찬성이 50표 나오고 반대가 48표 거의 넘어서려고 하는데 몇 표 부족한 상태입니다. 2013년도 이후에 보면 1980년대부터 이 연대 셧다운 일수를 보면 80년대, 90년도까지는 많이 길어봤자 3일? 이틀에 하루에서 3일? 그리고 95년도 넘어서서 95년도에 조금 길어서 21일 정도. 그 다음에 최근 마지막으로 했던 게 4년 전인데 그때 17일 정도 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서로 이 딜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거죠. 정부에서는 예전에 IT 인재들, 불법 이민자의 아들을 자녀들을 가리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카 프로그램인데, 이걸 부활시키는 보안입법을 요구를 예산하고 연기시키고, 트럼프는 이민 관련 협상 법안하고 이민 관련 법안, 특히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포함할 고수를 하고 있어요. 서로 뭡니까, 정책 싸움이에요. 예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하자 안 하냐 이런 차원보다는 이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부분들을, 원하는 정책 부분들을 얼마나 더 예산안에 연계시키려고 하는 그런 쪽에 그런 케이스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다보스 포럼이 있는데, 트럼프가 코멘트했던 게 셧다운이 되더라도 다보스 포럼에 참석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이하 반에서 셧다운 부분들이 진행이 되니까 가상화폐 가격이 지금 최근에 하락 부분들이 나와서 기술적 반등 부분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좀 됐습니다. 가상화폐 가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안주 역할 부분도 하는 그런 트렌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 부분이 나왔고, 아무튼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 부분들이 급등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다음 주는 23일부터 26일까지 다보스 포럼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1980년대는 셧다운 일수가 길어봤자 3일, 1일에서 3일 정도. 90년대 조금 길었을 때
90년도하고 2013년도에 17일에서 20일 정도 경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주말에 지금 연방정부 폐쇄가 되면 일단 공무원들의 그 금액 있죠, 보수부터 정지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이제 2018년도 1월인데 트럼프 공화당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제 세제 개혁안 부분들을 통과를 시켜놓고 다음 입법 부분들이 인프라 투자 1조 원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올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1월 달에 중간선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결정할 때 민주당이 잘했다, 자유한국당이 못했다, 아니면 반대이다, 누구 잘못이다, 이거 서로 계속 그 토론 부분들을 하고 서로 비난을 계속 하죠. 미국도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크게 차이가 없고, 예전에 이제 셧다운을 해제하려면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 상하원 통과 부분들이 돼야 되고 대통령 서명 부분들이 하는데 2013년도에 16일, 17일 정도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최근 거예요. 주말에 이제 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트럼프하고 예비해동 부분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도 일시 올라오면서 기술적 받는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금 얘기가 되는 부분들은 일단 4주 연장 예산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민주당과 공화당이 원하는 것은 예산안의 그 진행 여부를 할까 안 할까가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앞에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 프로그램을 부활시키는 보안입법, 아까 그리고 전에 6년 정도 어린이 건강보호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트럼프는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안 관련된 내용 부분들 포함시키고 하는, 서로 고스란히 보고 그거 가지고 서로 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 역대 셧다운 일수 부분들하고 현재 우리가 이 내용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셧다운 부분들이 진행될지,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로는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셧다운 자체에 이걸 확산시킬 가능성, 뭐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 부분들을 시간을 끌면서 챙기려고 하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보면 협상 부분들 진행할 때 항상 그 마지막에 노조하고 어떤 협상 부분이라든지 뭐 지하철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할 때 아침에 6시, 5시부터 운행하게 되는데 새벽 3시, 4시에 극적 타결 부분들 진행하죠. 예산안 부결 부분들이 되는데 주말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나라로 보면 22일 전에만 협상 부분들이 타결되고 셧다운 피해 부분들은 상당히 미비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주말장 내내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이거를 이제 딜을 계속적으로 하겠죠. 민주당이 원하는 방안 부분을 체크하려고 하고 공화당이 원하는 부분들을 하고, 그 부분에서 뭔가 일을 좀 한 것처럼 언론 선전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올해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장 중요한 단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작년에 세제개혁안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공화당이 어느 정도 승기 부분들에 대한 홍보 효과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여론조사는 당연히 트럼프에 대해서, 공화당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작년에 우리가 보시면 상원 의원, 12월 달에 상원 의원이 추가적으로 한 명 더 뽑혔죠. 재보궐선거 부분 해가지고, 민주당 쪽에 들어가면서 예산안 통과 부분이 이제 간당간당해지게 됐다는 그런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이제 상원 의원이 민주당 쪽의 의원이 한 명 더 많습니다. 한 명 더 많기 때문에, 중간선거 부분들에서 뭐 시간이 뭐 10개월도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경기 부분들이 뭐 작년 12월 달에 미국의 소매 판매, 특히 소매 판매 관련된 부분들,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그 생산량, 유틸리티의 생산량 자체가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그 주 후반에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세제개혁안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각 기업들이 보너스, 이익 부분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M&A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M&A 부분들을 진행하고 해외에 있는 자금들을 회수를 하는
이런 시그널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죠. 특히 이번에 애플이 상당히 크게 진행을 했어요. 아주 금액 자체가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금액 자체를 미국 기업의 해외에 있는 자금을 본국으로 환호를 하면서 그 자금들이 들어올 때 지난번 한번 분석 해드렸던 것처럼, 물론 한꺼번에 거기 있는 자산이 여기 있다 하고 움직이는 신흥국은 매도를 하고 자기 국가로 들어가는 그런 추세 부분도 되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방향 부분들이 시작이 좀 됐다는 거죠. 애플부터 해서 해외에 있는 자금을 국내에 송환시키면서 미국 경기 자체적으로 투자 활성화 부분들이 진행이 돼요. 이거 비슷한 사례 부분들 보시면 유럽 같은, 일본 같은 경우 보면 2000년도 불황 20년 부분들 진행을 하면서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좀 됐죠.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되면서 자체적으로는 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력 부분이 없다 보니까 돈을 찍어서 강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에 공급을 좀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조업이라든지 돈의 힘이에요. 일단은 돈의 힘으로 제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비,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지금은 구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가고 있죠. 거기는 구직이 뭐 거의 100% 가까운, 서로 이 구인을 하기 힘들어서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보면 예산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돈이 많아요. 기업들이 예산안의 감세효과 부분들 받으면서 올해 이익 부분들이 점프를 하는, 세금을 줄인 거죠. 줄인 만큼 배당을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M&A를 진행한다든가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준다든가,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런 자금이 개인 투자자한테 주머니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매 판매 부분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해외에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해외 자금들이 국내로 송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는 계속적으로 더 선순환 효과 부분들이 진행되고 될 가능성 자체가 크겠죠. 경기가 좋아지고 살아난 소비분들이 증가한다 하면 아무래도 투표의 심리 부분들은 집권당 쪽에 어느 정도 한 표를 줄 수 있는 가능성, 물론 이건 우리가 큰 그림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그렇게 큰 관심 부분들은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제가 제일 관심 가는 부분들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안이 부결이 되면 어떤 불확실성이죠, 이건. 근데 뭐 물밑 작업 부분들은 그래도 계속 선방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뭐 기간 자체가 80년대처럼 하루에서 3일 정도 끝난다고 하면 이건 별로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10일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가장 시장에서 싫어하는 부분들은 이런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주말에 다음 주 월요일장 주말에 어떻게 보면 패소가 결정이 되고, 주말에 또 추가 논의 부분들에 해서 지금 시장에서 나눠서 4주 동안 임시 예산안 부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금 글로벌 경기 부분에는 미국 경기 부분도 계속 우호적인 분위기 때문에 트럼프 1주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똑같죠. 1주년 때 연방정부 폐쇄죠. 그러면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멕시코 장벽이라든지 이민 정책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것도 사실이죠. 자기 지지층을 모으는 그런 역할도 한편으로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시더라도, 그로 인해서 가상화폐 가격이 일시적 반등 부분들이 진행됐다는 얘기하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역대 셧다운 부분들이 뭐 주말에 해소가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주말에 이제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ING가 됐을 때, 여기 이제 두 가지 케이스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부분들은 전에 우리가 뭐 2017년도 하반기부터 달러 인덱스를 91선에서 94, 94.5 정도까지 매수의 어떤 상품 부분들에 관심권 두십시오라는 코멘트에서 1차 상승 부분들을 생실을 했고, 94.5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는 반대입니다. 91선 정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해서 94.5에서 지금 91선 쯤 해서 제가 90선도 깨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방 부분들 90선을 깼어요. 89.9 정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90선을 하회를 하고, 이제 항상 보면 숫자가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바뀔 때나 아래에서 위로 바뀔 때, 예를 들자면 그거죠. 99하고 100, 99하고 100은 1이지만 99에서 100으로 올라가기 어렵고, 반대로 101에서 100을 하회하기는 쉽진 않아요. 숫자가 바뀌는 포인트보다 가격 저항 부분의 가격 지지에 대한 프레임 부분도 일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지금 잠깐 하회하고 이제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 추세 부분들을 강화할 건지 아니면 일시적 기술적 반등 부분이 나올 영역 부분들이 됐는데, 이 셧다운 일수하고 어차피 트렌드 자체는 올 1분기 자체는 달러가 주춤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커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의 일단 90선에서 기술적 반등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일단 만들어졌는데, 폐쇄가 되면 아시다시피 시장에서는 뭐 가상화폐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달러 인덱스가 제가 지금 보는 부분은 하락폭에 대해서 그 방향성은 한 87선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 기준은 87선 정도 가면 여기에서는 이제 달러가 강세 부분들로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큰 그런 영역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주말장에 물매 작업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너무 크게 우려는 하실 필요 없고, 주말에 우리가 월요일 장 전에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가 있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80년대 그런 부분들 보면 1일에서 3일 정도에서 셧다운 부분들이 해결됐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 둘 다 트럼프고 공화당이고 민주당도 다 마찬가지로 어느 쪽 자기들이 원하는 그 프로그램 법안 부분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인 일방통행 부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11월 중간선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크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다음 주 주말 흐름 부분들 다 보시고 월요일 아침 브리핑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주간 하디쇼 세 번째 방송 예산안 부결 연방정부 폐쇄의 꼼수, 꼼수보다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 자체가 1월달을 넘어서 2월달 장세의 가장 키 메이커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하디쇼 세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